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치르시느라고. 네. 근데 왜 1등 못 하셨어요? 정치 공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어떤 정치 공작? 이 행정법원이 윤석열 판결문을 진작 좀 네, 공개를 했더라면, 판단을 좀 더 빨리 했더라면 제가 1등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늦춘 정치 공작? 이 있었을 것 그걸 같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문재인 정권이? 모르죠. 그건 좀 농담이신 네, 것 같고. 왜 진짜 내가 후보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의 민심, 시대 정신을 어떻게 읽고 계신 거예요? 아마 시대 정신에는 가장 제가 부합하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이제 이게 당내 경선인 만큼 일찌감치 그 후보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분들이 진영을 다 짜놓고 있었던 그렇죠. 상황에서 그렇죠. 제가 그 결심을 이제 6월 말에 하고 다시 촛불을 들겠다. 예. 지지자들에게 좀 용기를 좀 주겠다. 그렇게 기치를 세우고 출마했을 때는 이미 스크럼이 다 짜져 있었던 그런 상태죠. 너무 늦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뭐 혈혈단신 뛰다시피 했지만 그러나 10% 가까이 득표를 한 것은 네, 매우 그 의미가 있고 또 지금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 하시는 거 보면 좀 개혁의 불씨를 살린 효과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이재명, 이낙연기도 양강 후보들에 대한 우리 추미애 그 후보의 태도나 이런 거를 많은 언론에서는 이재명 후보 쪽하고는 좀 가깝고 이낙연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이런 식의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개인의 뭐 제가 집착해서 하는 정치는 여태까지 한 바가 없고요. 개혁을 살리기 위해서 개혁에 응해주면 함께 가자. 개혁 대 개혁의 구도로 가자라고 이재명 후보한테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왜 하지 않았느냐. 당대표 뭐 이런 시절. 그렇죠. 그래서 개혁의 적기가 있고 그 타이밍을 놓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이 개혁을 놓치면 결국 항상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집권을 했을 때는 지지자가 후보보다 더 절절하고 뜨거웠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언론의 불리한 지형도 돌파하면서 이 두터운 지지층이 형성이 되고 끝내 이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개혁을 머뭇거리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뜨거운 열기를 다 식혀놓고서 뭐 안전한 후보, 흠이 없는 후보, 뭐 그런 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 후보로 확정된 거는 이낙연 후보로 확정된 것보다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시겠네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완팀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내일 뭐 이낙연 그 전 대표랑 이재명 후보가 뭐 차 한잔 하러 만난다고 하는데 선대위원장 이낙연 전 대표가 맡을까요? 결국은 정치는 명분인데요. 합류할 수 없는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대장동 의혹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뭐 불안한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국정감사 두어 차례 하면서 그것이 많이 해소가 돼서 이것은 이재명의 혐의는 전혀 없고 또 야당이 제기한 결정적 한방도 없었고 근거 없는 낭설이었고 언론 프레임이었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조폭 프레임까지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팀이 그 경기도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다 조성이 됐다.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치는 뭐 명분을 비켜갈 수 없어서 이낙연 후보님도 정치를 오래 해오신 분이고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니까 흔쾌히 손들어 줄 것이다 전망하죠. 뭐 대선 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도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당연히요. 선대위원장 맡으셔야죠.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저는 뭐 어떤 역할이건. 알겠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왜 1등 못 하셨어요? 했더니 네. 이 법원이 판결을 늦게 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론했던 게 이제 바로 그 윤석열 네, 전 네.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에 네.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 시절에 네. 징계를 했는데 그 징계가 이게 잘못됐다. 그때는 네. 이제 가처분 신청도 하고 본안 소송도 냈는데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징계 받고 바로 업무 복귀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본안 소송에서 졌단 말이에요. 윤석열 네, 전 네, 총장이. 네. 이제 그걸 지금 처음에 언급하셨잖아요. 네. 우선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한 총평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총평은 이 민주적인 그 지휘권,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그 지휘 감독권을 예.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는데 왜 역사적이냐 하면 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였죠. 감찰과 징계였거든요.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 이유를 설시하면서 근거 있다 예. 판단을 해준 예. 그럼으로써 지휘 감독권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직 2개월은 오히려 약하다 이런 표현까지 들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이제 감찰했을 때 중대 비위가 발견이 됐고요. 그것이 이제 판사 사찰이 드러났고 그것은 사법부의 권한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측근히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한동훈 검사장. 네, 스스로 수사 지휘를 안 하겠다 하고서도 계속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 방해를 했거든요. 네, 네.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검찰 사무에 대한 적법성, 공정성을 심대하게 침해했으니 이것은 면직 이상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징계위가 이걸 그 정직 2개월로 예. 했었으나 그 징계 의결서를 보면 예. 징계 결정문에 보면 징계 결정문에도 사유마다 판단을 하면서 그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판사 사찰 그리고 검찰의 수사방해. 수사방해, 감찰방해. 네. 이것에 대해서는 해임에 해당한다. 중하다. 그러나 이제 결론에 있어서는 당시에 정무적 고려를 해서 가장 경한형을 주장했던 분이 있었어요. 예. 징계위원 중에. 예. 안타깝게도 검사징계법에는 가장 경한 쪽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법이 또 있어요. 이 다수결을 구성하면서 다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때는 네. 그중 이 피징계자한테 유리한 의견을 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그 정직 2개월을 주장했던 그 각각의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예. 해임하자는 의견도 물론 그 예. 위원들 중에 있었죠. 네, 그러나 가장 경한 의견을 제시한 정직 2개월로 결론이 낙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들어보니 그 정직 2개월 주장했던 분 역시 대단히 잘못됐어요. 그 당시에 정무적 고려를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정무적 고려를 주장했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네. 국민 화합 차원에서 첫 번째 화합. 비법률적인 용어죠. 그 징계위원이 누군지는 공개하실 수는 없고요. 네, 두 번째는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에서 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선거까지 고려했대요. 네네. 그래서 아니 징계위는 법리 판단을 하는 것이 책무인데 네. 그런 정치적 고려는 그 결정을 하는 대통령이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징계위가 할 일은 아니었다. 네네. 징계위가 왜 그것까지 고려했느냐라고 제가 좀 아주 그때 느낌이 그랬죠. 그런데 이제 물론 1심 판단이긴 합니다만 사법부가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 시절에 위법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땅땅땅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위법한 행동을 했던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대선 후보로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있을 수가 없죠. 우선 검찰총장으로서 부적격한 사람을 법원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사무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라고 했잖아요. 해임에 상당할 정도로 면직 이상으로.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되겠다. 대통령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헌법 수호를 못했다고 해서 그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근거를 수사한 수사팀장이었어요. 그랬었죠. 네. 그랬었죠. 네. 그래서 내로남불의 전형인 거죠. 네.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그 재판부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본안 소송을 담당했는데 중간에 인사교체를 해서 이거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부러 이런 식의 판결이 나도록 했던 거 아니냐라며 항소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법률가로서 대단히 억지 주장인 것이요. 사실은 윤 총장이 수사했던 정경심 재판부도 판사 이동이 있었고요. 예, 예. 네. 그러면 그 판사 이동은 다 있는 거다. 네, 네. 그리고 우선 임시처분과 본안 판단은 매우 다릅니다. 네. 재판 진행이. 네. 임시처분은 우선 그 법익 침해, 회복할 수 없는 법익 침해 관점에서 어떤 법익을 가장 중요하게 봤냐 하면 임기 보장된 취지. 예. 검찰총장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한 취지를 어떤 이유를 들이대더라도 그걸 우선하겠다라는 예. 입장에 서 있어서 예. 여러 가지 주장을 해도 안 들여다봤어요. 그런 주장들은 본안 가서 다투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가처분은 원래 그런 네, 거죠. 네, 그리고 네, 네. 그런데 그 본안에서 이제 판결이 난 건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정밀하게 심사를 해서 판단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더 정밀한 증거에 의한 재판을 엉터리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뭐 조금 이제 이 전체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네. 뭐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늘날의 윤석열을 정치인의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후보군의 반열까지 올린 1등 공신은 추미애 전 장관이다 이야기할 만큼 소위 검찰총장 법무장관 시절에 갈등이 심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겪으시면서 본인 장관 시절에 말이죠. 저 사람 검찰총장으로서 직분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앞으로 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느낌을 혹시 받으셨어요? 여러 차례 받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행정법원의 1심 판단은 네. 이 정치적 중립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그 정치할 의향을 물었을 때, 뭐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한 것만 가지고 정치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지만 그것은 고 징계 청구 사유에 국한해서 변론에 드러난 징계 청구 시점까지 잘라서 본 것이고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정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스스로 뭐 법사의 말을 들어서 검찰총장을 그만뒀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 그만둔 이유가 때로는 뭐 원전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또 때로는 수사청 설립을 하려고 하는 이 검찰에 대한 이 개혁 방안이 잘못돼서 뭐 이런 식으로 이 법치와 상식이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정치 출마의 변을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다 틀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청부 고발 사건이 최근에 드러났잖아요. 고발 사주. 네. 예. 근데 그것이 다 지난해의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지난해의 국회의원 총선거 있기 전이었잖아요. 를 앞두고 벌어진 일인데 이 일련의 사건들에다가 라임 사건 또 신라젠 사건 유시민 이사장 비위를 풀어라 라임 사건은 강기정 정무수석 등 청와대나 또는 고위 관료 여권 인사를 풀어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울산시장 사건 또 그리고 월성 원전 수사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사건들을 훑어보면 본인의 정치적 발판 마련을 위한 행보다라는 게 없으면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럼 사실 추미애 전 장관께서 장관하기도 훨씬 전부터 그런 기획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사가 그 내부 측근들 팀에 있었다 함께 그런 집단적인 옹립 의사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참 그 네. 아이러니한 게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 탄생 과정에서 또 1등 공신 아니었습니까? 사실 최순실 비리 수사팀을 맡으면서 뭐 어찌 보면 그 이전부터 현 정부의 탄생 또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그런 수사를 쭉쭉 진행해 왔던 분 아니에요. 또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고 검찰총장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서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그렇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까지 만들어진 그 정권을 향해 야당 쪽 정치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언제부터? 야당 쪽 정치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 정치? 정치 군인이 무슨 야당 쪽 여당 쪽 없듯이 정치 검찰이 검찰 권력을 발판으로 해서 드디어 정치 권력까지 넘보게 된 상황까지 이른 것이죠. 어느 쪽에 편이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성 정치를 굉장히 무능하고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지금도 TV 토론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잘했으면 내가 불려 나왔느냐. 당신들의 무능이 나를 불러냈다. 이해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과거에 5.16 쿠데타 세력이 했던 얘기거든요. 4.19 혁명 이후에 사회 혼란을 핑계 삼아서 정치권의 무능으로 또 전두환도 마찬가지예요. 신군부 들이대면서 정치권이 혼란하고 그 무능해서 우리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나왔다. 늘 그런 권력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핑계가 현실 정치의 무능이죠. 그러니까 검찰 권력을 발판으로 이제 정치 권력까지 탐하려고 옹립 분위기가 있었다. 한마디로. 그건 뭐 여야 막론하고 기성 정치를 공격하면서다. 어느 쪽이 이 대중을 선동하기에 좋은지. 그건 그때 판단하면 되는 거다. 하나의 숙주 정당을 어디로 할지는 여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숙주 정당이라는 표현.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 정치 권력까지 해봐야 되겠다. 그 여기서 말하는 정치 권력은 대통령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꿈은 언제부터 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조국 장관을 과도하게 수사하는 그때부터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왜냐하면 그게 총장 임명되고 얼마 안 지난 선데 상당히 무리한 수사거든요. 그 사후적인 일단 기소해놓고 수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어서 이거 수사의 명분이 있고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를 했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청문회 마지막 날 후보자를 압박을 하면서 그것도 법사위원장이 당신이 그거 기소돼도 그대로 이 청문회를 마치고 자리를 유지하겠느냐 그만두는 게 낫지 않느냐 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바로 기소당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때부터다. 그거 없이는 잘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정치권 일각에서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들을 혹시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조국 장관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만약 임명하면 내가 사표를 냅니다. 그랬더니 이건 이제 제가 정치권에 떠도는 이야기를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럼 즉각 사표를 내라. 수리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표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마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유사한 얘기를. 그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주로 터무니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 있는 얘기일 것이다. 그럼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사표 내겠다고 하다가 안 낸 것부터가 정치적 행동이다. 그때부터는 이미 이 정권이랑은 각을 세우면서 내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다. 아니 꼭 이 정권을 각을 세운다. 라는 것이 아니고. 글쎄, 그건 좀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 정권 아래에도 자기랑 소통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며칠 전 TV 토론에서도. 그러니까 이 정부 사람에서도, 외곽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뭐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호가호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를 총장으로 추천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중간에 소개하는 분이 잘 모셔라 이분은 당신이 뭐가 되려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른바 약간 정치 컨설턴트
뭐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예. 결국 그 검찰총장 현직 검사일 때인데 이 정치 컨설턴트를 만나고 그게 필요하다는 건 아주 대단한 꿈을 꾸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네. 정치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현직 검사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제 직업에 전념할 뿐입니다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근데 오히려 그때부터 정치 꿈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치 외곽에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예. 기자도 만났고 네, 그런 말이 퍼졌고 네.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까요? 안 돼야 마땅하죠. 그 당도 제가 마치 그 잘 농사 지은 밭을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서 다 헤집어 놓는 것처럼 쑥대밭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어느 방송 토론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인터뷰 시에. 예. 네. 좀 그게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껴안고 가시면. 국민의힘. 네. 당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이다. 아, 보십시오. 그 전두환을 칭송하는 예. 발언 때문에 사과하라고 했더니 반려견 뭐까지 왔어요. 반려견에 사과를 주는 사진을 또 올려서 그것도 예. 또 사과하고 예. 그 당의 젊은 대표는 이 나이든 후보를 향해서 철이 없다라고 그러게요. 말을 해야 되고요. 네.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그 괜찮습니까? 상대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야 뭐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라도 네. 윤석열 후보는 후보가 안 되는 것이 맞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 홍준표 구도로 가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이깁니까? 아니 저는 당연히 이기는데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제 입장에서 우리 당은 유불리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냐. 예. 그런 검찰총장으로서 불법 정말 탄핵되고 구속돼서 수사받아야 될 입장인 거죠. 국회가 탄핵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면 파면이고요. 네. 임명권자가 하면 해임이고요. 임명권자가 해임을 하지 않으시고 장관의 지휘 감독권 아래 맡겨놨기 때문에 예. 저야 법대로 한 것이지만 예. 법원에서는 그것이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파면 이상이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윤석열 후보만큼은 안 된다.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